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실기를 강의할 원예필입니다. 먼저 저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대성 건축 조경학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대성 스마트 평생교육원 해서 이 학원의 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고, 그리고 건축기사 실기 이 교재를 쌩쌩한 동영상 강의에서 일진사에다가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원예필 편제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기사 현재는 기출문제만 썼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만 봐도 1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합격하지 않을까? 요즘 출제 경향으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 문제 약 10년간 10여 년간 약이라고 써야지, 딱 쉬어보니까 10년이 아니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서 약 10년간 기출문제를 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교재를 만들었고, 그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오늘 할 내용은 건축기사 우리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자고. 건축기사 실기 첫째가 출제 경향. 예? 출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출제 경향.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출제 경향에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합격 전략. 우리가 출제 경향 파악하는 것도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합격 전략,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공에 관한 사항이죠. 예? 시공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 적산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정이 나오고, 공정표. 그 다음 네 번째 재료시험. 한번 내용을 제대로 써보자고. 재료시험. 그리고 품질관리. 품질관리.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구조. 요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래도 건축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다섯 과목이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 교재를 잠깐 살펴보면 1차 준비할 때 시공 다 했죠. 여러분들이 했고,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적산을 했고, 여러분들이 시공은 많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적산은 아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는 하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 양 갖고는 조금 부족한데, 다만 그래도 기초적인 건 공부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 일정표 작성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공 시간에 1차 시간에 공부는 했는데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초는 됐다라고 봅니다. 재료 시험이나 품질 관리는 거의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고도 않았을 거리라고 믿는데 뭐 시험에 그다지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과목은 1차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몇 프로 되질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1차 준비할 때 그래도 기초가 조금은 있으니까 대다수가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2차 실기할 때 점수를 맞출 수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그리고 이 공부가 순전히 이제 단기 완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두고, 여기 보세요. 토탈 2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2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공, 공정이 한 문제고, 맞죠? 그죠? 한 문제가 출제되고,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30년간 보니까 거의 한 문제만 나왔고, 적산 문제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온 경우가 있는지, 뭐,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재료시험 품질 관리에서 보통, 0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고, 0문제에서 한 3문제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면 3문제, 요 정도 출제되고 있다. 품질 관리, 재료시험 가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3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18문제에서 21문항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출제가 돼. 22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개, 많게는 최근에는 뭐 20개 요 정도가 되겠죠. 하여튼 요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배점은 보통 공정이 몇 점이냐? 공정이 8점에서 한 최대로 가면 15점까지. 그 다음 적산이 8점에서 18점, 20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재료시험 품질관리는 요게 3점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3점에서 한 12점가량 배점이 되고, 구조 과목이 보통 6점에서 9점에서 20점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주어지고, 나머지가 55점에서 62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여기 보면 공정에서는 이제 이 과목 중에 공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한 문제 출제되고 배점이 8점에서 12점, 15점 이 정도가 되는데,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과목은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짧은 시간 도전해서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게,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게 공정이더라. 그 확률로 보면 한 90%는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조금 고전하지만 그 평이하게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들으면 단기간 내에 이 문제는 정말
예? 8점에서 12점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처음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공정 10점 꼭 맞히고 10점을 우리 공정해서 이제 10점 점수를 맞췄고 그 다음에 이 적산이라는 과목은 이게 우리 물량산출이라고 그러죠. 물량산출에서 우리 그 물량산출인데 설계도면을 이해를 못하면 예? 이해를 못하면 물량산출을 못한다. 과거에는 하도 이 도면이 이해가 안 가니까 전공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이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답을 막 외워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후회하는 게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면 설계 도면을 모르면 감리도 못하지, 시공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적산공, 물량산출 착실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이해해야만이 물량산출이 쉬워지니까, 점수를 떠나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그 얘기고, 여러분들 그 역사를 아시나 모르겠네. 역사가 뭐냐. 그 적산하면 이제 우리 여러 선배님들이 지금 이제 높은 분이 됐겠죠.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 사장님, 높으신 소장님 되셨는데, 건축기사 실기 책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 선배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적산의 세차장, 예? 그 다음이 정화조, 그죠? 정화조.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 시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많이, 단골 손님이야. 예?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의 대명사였어요. 세차장, 정화조. 최고로 어렸던 게 세차장인데, 야, 이 문제 어렵다 그러면 실무하는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게 뭐가 어렵냐, 딱 보면 물량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실무에서는 물량이 남으면 다시 파나? 아니면 나중에 쓰면 되잖아. 아니면 몰래 버리든가. 버릴 수는 없죠. 갖다가 팔든가, 다른 현장 가져가든가. 부족하면 또 주문하면 되죠. 그런데 부족하면 또 주문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물량이 남으면 불합격이고 물량이 작아도 불합격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 갔죠? 그리고 정화조, 세차장 하면 떠오르는 게 에피소드가, 이거 나왔다 그러면 다들 아주 실기 시험에 파란을 잃었는데, 그냥 술렁술렁 거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 학원에서 산업기사 실기를 딱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우리 학원 팬이 됐는데,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차장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날은 시험장 갔다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와서, 바쁜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보고 해가지고 그 2번 걸러서 시험장에 갔는데 또 세차장이 나와서 또 떨어졌더라. 예, 그런 분 봤어. 끝내 3번째 만에 합격을 했다 할 정도로 이 세차장. 자, 이 내용이 보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갖고 있는 책에 최근 기출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종합본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책 찾아보면 이 내용인데, 예?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는 아마 그 출제하는 교수님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경향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오면, 예?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 뭐라 그럴까요? 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할 건데,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 아마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힐 수 있고 그 문제들은 실무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더라. 제 얘기 이해가죠? 결론. 자, 이 적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따라도 점수와 관계없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충실하게 공부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더니 이것도 12점을 맞았더라. 그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12점 정도 맞을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10점 맞추고 적산 12점 맞추고 시공에 관한 사항 40점은 맞출 수 있더라. 그러면 벌써 이미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점, 10점, 40점 하니까 60점. 그리고 확실히 세상에 적산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고 안 봤던 문제 나오면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조도 딱 보면 우리 그 구조 문제, 구조가 원래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그 다음 일반 구조, 요즘에 또 대두되는 게 지진, 예, 지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해 두는 게 맞긴 맞죠. 사실은 많이 공부해 두는 게 좋은데, 뭐, 우리가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자격증이 과학자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건축, 건물을 짓는 실무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지 과학자 과정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구조역학,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지진 이거를 공부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준비할 때 했고, 그 다음 대부분 아마 최근에는 이제 출제 문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내주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기초, 기본, 구조의 기본 되는 그런 문제만 그 출제해 주시는 걸로 보여진다.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 구조 과목, 그죠? 기출문제 10년치, 예?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해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5점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료시험 품질관리도 이게 폭이 넓죠.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재료시험이라든가 품질관리 이 내용은 적당히 이것도 역시 구조 과목하고 같이 기출문제 정도로 정리하는 게 그 한 10여 년간 기출문제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럼 이제 나머지 시공은 뭐 어차피 시공은 나중에 시공기술사 시험도 봐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시공기술사 시험도 도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제가 이 건축기사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시공기사 많이 땄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구조 과목에서는 참 이게 공부해서 평생을 한번 써먹지도 않고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왜 공부를 하느냐, 이런 분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게임도 하잖아. 무슨 이상한 게임도 막 하고 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이제 시간을 조금 또 투자해가지고 강약을 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공정 철저히 마치고 적산 실무에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 못 풀면 우리 현장 가서 과장님, 높으신 분들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안 한다고 봐. 그 수많은 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 못 풀 정도인데. 그죠? 여러분들, 인간은 살면서 자존심도 있는데 이 정도는 풀 수 있도록 노력해. 그리고 저랑 함께 하면 우리 적산 문제도 될 것이고, 구조도 기출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출제 경향 그리고 합격 전략 다 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한번 강의를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는데, 완벽한 건 아니고 부족한 그런 부분은 또 재차 또 강의를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면 서슴없이 고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하셔서, 요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